네, 고희수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중도 입국 청소년 하면은 생소하게 들으실 시청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다문화 가족 아이들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도 입국 청소년하고 다문화 가족 청소년이 크게 다른 점이 우선은 다문화 가족 청소년은 국내에서 출생을 했는데 중도 입국 청소년은 대부분 외국에서 출생하고 중도에 입국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기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이제 결혼, 예. 하나는 부모의 이쪽 근로. 예. 네.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일단 인원은 근로 쪽이 많습니다. 예, 많이 차지하고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예, 우리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결혼 이민자는 점점 또 줄어드는 추세 아니에요, 그죠? 이민자는 줄어드는데 중도 입국 청소년은 그 꼭 재혼 외에도 다른 뭐 한국을 선망해서 온 청소년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결혼 또는 이제 근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게 지금 자유로운 상황인가요? 지금 아까 등록 귀화 인원이 9,8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뭐에 등록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시는 겁니까? 일단 들어올 때 이제 부모들이 뭐 근로나 또는 재혼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사실은 근로 경우에는 부모도 사실은 불법 체류 어떤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학교에 보내는 것도 꺼려하는 경우 있고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또 등록하는 것도 어렵고 그 신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등록을 많이 못하고 있고 이제 재혼 가정에서는 한 1년 살다가 본국에 있는 자녀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대부분 와가지고 등록을 못하고 그렇게 체류하는 건 청소년이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외국인으로 지금 한국에 결혼 때문이거나 뭐 때문에 들어온 부모들 따라 들어온 청소년의 숫자가 10,000명인데 그 중에 이제 일부 귀화 시험 거쳐가지고 한국민으로 귀화한 청소년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록 안 된 숫자까지 하면 아까 35,000명 정도. 중도 입국 청소년이 35,000명으로 추정되면 주로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애들이 암만 해도 아직은 지금 조선족들이 많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 출신 청소년들이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는 베트남,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중앙아시아 쪽에 동포 4세로 고려인들도 자녀들도 많이 와서 고려인 자녀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장님이 지금 무지개 청소년 센터에 지금 소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지금 그 센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아이들하고 이 지금 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하고 또 북한 탈북민 이탈 청소년들하고 지금 신수자 센터장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청소년들은 세 가지 유형이 다 함께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역에서? 네, 이제 전국 모든 센터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행 다문화 가족 지원 법상에 이제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이러한 지원은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그 부부가 이제 전처 자녀를 외국에 있는 자녀를 그 입양에 합의가 되어서 올 때에는 이제 계속 거주가 가능하지요. 네. 식구가 되는 거니까 국적을 가지는 거니까. 지금 강화 다문화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거기는 지금 얼마나 중도 있어요? 입국 청소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강화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초혼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요. 중도 입국 청소년 중에서 이제 그 사실은 유학생 자녀들이 좀 있지요. 유학생 자녀들. 네, 유학생이 이제 법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이 그 나라에서 이제 학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는 경우인데요. 그때 이제 많은 문제가 좀 발생하죠. 이제 소장님 아까 강의도 들었지만 그 학업 부진이라든가 또는 그 학교 부적응 문제 이러한 것들이 크게 발생하고요. 학업 부진 이전에 일단 학교에 가서 학교로 이제 들어가는 거, 우리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뭐 한국말이 되든 안 되든 학교에 들어가는 것부터도
이게 지금 자격이 되는 거고 뭐 가면 받아줘야 되는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중도입국 청소년이 입고 간 뒤에 바로 학교에 입교를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학교에 입교하려면 학력 인증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요. 또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이제 3가지 정도 방법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우선은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또 이제 한국어가 돼도 본국에 가서 자기 학력 증명서, 승력증을 떼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인정받는 절차가 3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좀 까다롭기도 하고 또 그런 것 자체도 모르는 청소년도 있고 해가지고 실제로 와서 학교에 뭐 입학하는 청소년 외에도 많이 이제 한국에 체류하면서 저희 같은 이런 센터에서 한국 교육을 받고 또 이런 서비스를 받고 알면서 6개월 정도 1년 대학하면서 학교로 차근차근 입학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이제 국내 첫 발을 디딜 때 본인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어떤 정보 같은 거 이런 걸 최초로 주는 데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게 이제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많이 그 현지에서 외교부가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은 그런 절차가 별도로 안 거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그런 정보가 좀 부재한 상태라고 봐야 할 겁니다. 법무부에서는 따로 뭐 그런 조치 같은 게 없는 거죠? 따로 중도입국 청소년만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는 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해서 현지국에서 입국 전에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요. 거기에 중도입국 청소년 포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은 그런 걸 정보를 모르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가 학교를 가야 될지 뭐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결국 이제 들어와서 지역 단위로 같은 친구끼리 만나서 이렇게 저희 같은 센터에 서로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안내해가지고 알아서 센터에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받고 한국어 교육 받으면서 그런 서류를 갖추고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사실은 전학의 제도가 있는 걸 몰랐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청소년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주 배경의 그 엄마가 이걸 학교로 갔을 때에 사실은 우리 정책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선생님이 이걸 모르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웃 학교에 갔더니 이웃 학교에서는 이걸 너무나 잘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을 정책 제도를 알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지난번 교육이 있어서 나는 교육을 받았다. 네. 그런데 아마 저쪽 학교에는 이 연수받은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건 아무 문제 없이 바로 전학이 되고 2개월이다 3개월이다 텀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바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제도는 있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홍보가 되지 않았고 네. 또 우리 그 선생님들 자체도 인식 자체가 외국에서 왔는 걸 뭐 우리도 미국 가면 뭐 랭귀지 코스가 있다. 그러니 당연히 기다리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소장님 그 이를테면 10,000명 중에 청소년들이 그럼 학교로 가는 퍼센티지가 한 어느 정도 되고 학교 안 가는 애들은 또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중도입국 청소년은 이제 뭐 아시지만 다문화 청소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 다니고 있죠. 뭐 극히 한 1~2% 정도 중도의 학생들. 중도입국 청소년은 그런 특성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통계를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학교에 다니고 절반 정도는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데 반드시 그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못 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 있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뭐 가정적인 형편에 의해서 직업을 택한다든가 또는 뭐 아까 말씀한 대로 부모 그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자기를 뭐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거 또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입학하는 경우 말하자면 이제 학교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이 합쳐서 한 반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머지는 밖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법 취업 그 입국 자체가 불법이신 분들, 노출되지 할 수 없는 분들이 데리고 온 자녀라 하더라도 우리 교육기관에서 뭐 중등학교든 고등학교든 받아줄 수 있고 교육할 수는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청소년도 다 저희들은 뭐 어떤 경우든 다 문을 열어놓고 서비스를 해야 하고요. 학교에서도 교육부에서도 그런 불법 체류 근로자 자녀들 경우에도 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그런 거 관계없이 신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봐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또 본인들이 안마에도 조금 지원 사람들이 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로 이동하면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는데 아까 강의 중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왜 중요한지 이 파트 마무리로 한 말씀씩만 더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자녀들을 그들의 자녀로 분리한다라든가 정책에 있어서 소홀했을 때에 그야말로 감당해야 할 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납니다. 사실 어떤 비용으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반드시 그런 가치와 철학을 좀 생각하셔서 우리들의 자녀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사회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